송은재TV 시작합니다. 연일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화제입니다. 김의겸이 제기한 심야 술자리 이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혼자서 민주당 전체에 뼈를 때렸다라고 하죠. 급소를 찌르고 있는데 민주당은 헤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사태에 이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이 급소를 찌르는 능력, 이 부분, 이 정치 감각, 이 메시지 능력, 이 부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사태, 김의겸, 최강욱, 조수진, 박범계, 김남국, 오늘 우상호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사태로 인해서 조국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듯이 이재명 사태에 이어서 이 헤매는 자세로 인해서 한동훈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민주당의 급소를 잘 찌르느냐, 핵심을 잘 짚어내느냐라는 게 오늘 여실히 또 드러났습니다. 먼저 김의겸이 기자들에게, 저한테도 지금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는데 오늘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근거를 제시를 못합니다. 김의겸은 이 심야 술자리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을 근거는 한마디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면 자신도 사과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뼈를 때리느냐, 민주당에. 우상호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이 굉장히 오만하고 무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상호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2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5.18 20주년이었습니다. 광주 NHK 룸사롱에서 임수경 전 의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술자리에서 임수경에게 욕을 하고 술이 취해서 여기에 우상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상호의 친구인 송영기를 비롯해서 많이 있었죠. 그래서 크게 논란이 됐던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5.18 때문에 광주에 간 자리에서 그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을 한 분 아니냐.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다. 아주 급소를 찔러버렸습니다. 송영길이나 우상호 등등 가장 부끄러워하는 부분이죠. 20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뼈를 때려버렸습니다. 이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한동훈 장관은 무엇보다 황당한 부분은 김의겸이 청와대 대변인을 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래도 되는 분위기였는지 묻고 싶다. 상식적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이성을 찾으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아주 맹폭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급소를 잘 찌르기로 유명하죠.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난 다음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무슨 회고록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검찰들을 기득권 카르텔이다 라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맞받아쳤죠. 운동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은 운동권이 카르텔이다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칼날이 예리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그 민주당을 탈당한 금수완박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영배가 물었죠. 조국에 대한 수사가 검찰 과잉 수사가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 민간인을 고문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민주화 운동 전체를 패배하진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찰의 일부 과잉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검찰을 패배하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 민간인 고문 사건,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죠. 유시민, 윤호중 등이 개입된 사건입니다. 서울대 당시 운동권에서 민간인을 고문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가장 아파하는 급소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잘 볼관해서 이렇게 급소를 때릴 줄 안다. 이 메시지 능력, 전체적인 정무 감각, 특히 나아가서 국민의힘 여권에서 많은 여권의 지지자들이 여권에 제대로 된 전사가 없다. 민주당과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전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충족시켜주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또 여권에서는 굉장히 기대주가 되고 민주당에서는 탄식이 나오는 이런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국회에 나와서까지 박범계, 김남국, 조수진, 최강욱 등을 가지고 놀죠. 가지고 노는 걸 보면서 한동훈 장관의 많은 기대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사태, 그러니까 이재명의 비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재명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저래 볼모로 끌어들이는데 거기에 민주당이 공천권에 목이 매여 가지고 저래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끝이 어디일 것이냐. 지금 이 이재명 사태를 어떻게 좀 무마를 해보자, 좀 벗어나보자 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악수가 계속 악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심야 술자리, 이런 악질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하려고 하다가 된통 걸린 겁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지금 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거의 KO 직전입니다. 이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뭐 조국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듯이 이재명 사태로 인해서 한동훈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정무감각, 이 전투 능력, 이런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되면서 차기 뭐 대권주자로서 여권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차기 총선에도 출마해서 총선을 이끌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권을 맡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6월에 만약 전당대회를 연다면 5월, 6월에 전당대회를 여는 쪽으로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2024년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앞장서서 총선의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면 아예 내년 6월 전당대회라면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지금 뭐 검찰의 수사, 이 법무부의 검수완박 문제 이런 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당권을 잡는 것도 유력한 방법이다. 지금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는 나경원이죠. 나경원, 안철수 등인데 나경원, 안철수 등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되면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총선부터 한동훈 장관에게 맡기고 이제 대선 주자로서 한동훈 장관이 유력하게 이미 떠올라 있다라고 하는 점.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급소를 맞고 지금 KO 직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